지금 제가 설명한 게 머릿속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5개월 정도 엣지에서 일했을 때 저도 대행사장한테 막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막 전화 오면 아 사장님 뭐 그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막 했는데 저는 아 죄송합니다 끊고 그러다가 한 두 대행사를 만났었는데 약간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갔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종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예, 번거롭고 귀찮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각종 행정 업무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주하고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해서 뭐 도장 주고받고 예,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고요. 계정, 여기서 말하는 계정은 광고를 진행하려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계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이 분야는 거의 다 광고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이버 광고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접속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별도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모든 광고를 진행하는 곳들은 다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주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광고주를 만났을 때 광고주가 그런 계정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광고주를 대신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일부 어떤 대행사들은 여기서 약간 편법을 가하기도 해요. 어떤 편법이냐면 광고주의 아이디 패스워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 대행사가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로 만들어 놓고 광고주가 자기 클라이언트일 때는 계속 그 내용을 공유하다가 이제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이제 광고주는 이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광고 대행사와 결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 라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또 약간 유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광고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광고 대행사한테 부여를 해요. 광고주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광고를 관리하는데 광고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죠. 대행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대행사 계정과 광고주 계정이 서로 연동이 돼 있어서 그래서 광고주 것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광고 대행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광고 대행사의 권한인 거죠. 권한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또 광고 대행사의 수익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A 광고 대행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광고주가 A 대행사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고 B 대행사랑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걸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걸 해지를 하고 새로운 광고 대행사하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작업이 일종의 이관 작업이다. 광고주 이관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 작업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연결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관이라는 개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데는 특정 계정에 광고주 것을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 연결을 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행정 업무들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결제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광고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비를 결제를 하는데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 입금을 해서 광고 대행사가 결제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광고주가 직접 결제하도록 할 것이냐. 광고주는 뭘 원할까요?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원하지 않는 경우는 세무 처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1,000만을 넣었다고 해서 1,000만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검색 광고의 경우에 1,000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검색 광고를 통해서 몇 번 클릭이 됐는지 그걸 기준으로 광고비가 차감이 돼요. 근데 1,000만을 넣었는데 한 달 동안 800만 원만 나갔다.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광고 실제 사용된 금액은 800만 원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때 1,000만 원 기준으로 끊어줄 것이냐 800만 원 기준으로 끊어줄 것이냐 얼마를 기준으로 끊어주겠어요? 800원으로. 그러겠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800만 원 기준으로 끊어줘요.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기 통장에서 나간 거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받는 건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200만 원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이제 받기는 해요. 그래서 뭐 손해본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 이제 회계 처리상 통장에서 나가고 들어온 돈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딱딱 안 맞으니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광고 대행사에다가 이제 줘버리는 거죠. 광고 대행사한테 1,000만 원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광고 대행사가 이제 광고주한테 끊어주는 거죠. 대신에 광고 대행사는 이제 네이버하고 이게 진행을 할 때 그 광고주가 쓴 만큼 그것만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뭐 결제 방법들, 카드를 등록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광고 소재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단 일종의 행정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처리.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광고 대행사로서 매체사로부터 이제 그 세무 처리도 해야 되고 광고주하고 세무 처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광고 대행사의 회계 담당자가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A와 광고주가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판단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인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무 처리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협력사. 광고 대행사는 협력사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혹시 추정할 수 있겠어요? 협력사가 왜 필요한지? 어렵습니다. 협력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미디어 믹스, 고객 구매 여정이란 말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이 구매 여정을 잘 거쳐서 미디어 믹스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 믹스를 할 때 우리가 주력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쪽 미디어는 우리 주력 채널이 아니야. 광고나 홍보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 길 잘하는 업체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이제 고객의 구매 여정에 따른 또 미디어 믹스 전략 여기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협력사를 많이 두게 됩니다.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서 또 굉장히 필요한 게 웹 개발이나 앱 개발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뭐 영상물 제작,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들을 대행사가 모든 인력들을 내부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메이저 대행사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규모가 중소 정도 되는 대행사들은 그 인력을 다 갖추면 이제 너무 이제 경쟁력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아웃소싱을 처리하고 그쪽은 이제 거기에서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각종 행정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겁먹는 거 아닌가? 살짝 걸어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광고 시작도 안 했어. 네. 맨 처음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말든지. 내가 콜 영업을 하든지 인바운드로 소개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입찰을 해야 되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안서를 작업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업해야 되고 제안서 작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약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각종 행정 업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서야 광고 시작하기. 네. 광고는 도대체 언제 하나? 네, 이제 해봅시다. 아, 이제 광고를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초기 세팅을 먼저 합니다. 광고 초기에 세팅하는 것들.